딸꾹질, 아직도 속이 탈난 줄만 아셨습니까? 사실은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학을 30년간 연구해온 한의학 전문의 최인수입니다. 오늘은 무심코 놓치는 중풍의 전조 증상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지럽고 물만 마셔도 딸꾹질이 나고 머릿속이 멍해지며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까?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한참 전부터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너무 평범해서 놓치기 쉽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위험하다고는 상상도 못 하시죠? 딸꾹질이 뇌 신호라고요? 네, 맞습니다. 3일 이상 계속되는 딸꾹질은 뇌간에 생긴 미세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신호가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며 마비나 언어장애, 의식소실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미리 그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아주 간단하게 내 몸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의 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들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중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은 정말 무섭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실제로 국내 사망 원인 4위, 치명적인 장애를 남기는 질환 1위가 바로 이 중풍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풍을 생각하면 갑자기 쓰러지는 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병,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는 병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신체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물론 어지럼증은 다양한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오는 어지럼증은 뇌혈류 장애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중풍 환자의 60%가 중풍 발생 전 1, 2주 동안 어지럼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귀에서 기인한 이석증으로 오해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손해나 뇌간의 혈류 장애가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딸꾹질입니다. 그깟 딸꾹질이 뭐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딸꾹질은 위의 팽창이나 긴장으로 인해 횡격막이 자극받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반복된다면 뇌간 부위, 특히 연수나 교내에 생긴 미세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신경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원인 불명의 지속성 딸꾹질 환자 중 일부에서 중풍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망증과 순간적인 혼돈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갑자기 손주 이름이 헷갈린다든지 운전 중인데 자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었는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험은 뇌의 해마와 측두엽 기능 저하 또는 순간적인 뇌혈류 차단이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서 특히 흔하게 나타나며 반복된다면 뇌혈관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8세 김모 할머니는 2주 전부터 어지럼증과 함께 딸꾹질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단순한 위장 문제로 진단받았지만 그 뒤로 자꾸 물건을 두고 깜빡하거나 길을 헤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이송됐고 MRI 결과 손해와 뇌간의 다발성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겠지 하고 넘겼던 그 모든 증상이 사실은 뇌가 보낸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뇌와 혈관은 그 전부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내 몸이 보내는 그 언어를 배워가면 됩니다. 이제 내 혈관 상태를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등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발등을 만졌을 때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손목은 잘 뛰는데 발등은 조용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족배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발까지 피가 잘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족배동맥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발등 중앙 근처에서 느껴집니다.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아예 느껴지지 않거나 현저히 약하다면 말초혈관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말초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위험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2016년 발등의 맥박이 단순한 순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점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침에 앉은 자세에서 양쪽 발등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5초 정도 눌렀다가 떼면 금방 다시 맥박이 느껴지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눌렀던 자국이 오래도록 남아있다면 미세혈관 순환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가까운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은 소리 없이 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은 정정해 보여도 속 혈관이 터지면 뇌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핵심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 팔을 들어 올려도 자꾸 떨어진다거나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거울을 보니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는 경우, 특히 웃을 때 좌우 비대칭이 심하면 더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이 어눌해진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뇌졸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셋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실제로 70% 이상의 확률로 뇌경색 혹은 뇌출혈로 진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통만 있다거나 어지럼증만 느껴지는 등 애매한 증상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설마 이게 중풍이겠어? 하며 넘기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심지어 실제 뇌졸중 환자의 30% 이상은 명확한 전조 증상 없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반응이 때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 속에 혈류 장애가 생기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증상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생했다면 무조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느라 시간 허비하거나 짐을 챙기거나 샤워를 하거나 청심환을 먼저 먹고 기다리는 행동은 모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최대 3시간, 이상적으로는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원인을 파악해야만 두 번째 더 큰 중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중풍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단 우리가 그 방법을 알 때만요. 중풍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혈압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혈압만 제대로 관리해도 중풍의 80%는 막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 모두 고혈압이 중풍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풍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 10명 중 9명은 그 전에 혈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혈압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는 점입니다. 잠잘 때는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땐 갑자기 오르고 심지어 걷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혈압이 높다, 낮다보다는 하루 평균 혈압과 특히 아침 혈압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혈압은 중풍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오전 시간은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고 긴장하는 신경 즉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약해진 뇌혈관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터질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풍 환자의 60% 이상이 오전 6시에서 11시 사이에 증상이 시작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던 중
또는 세수하면서 신문을 들여다보며 혹은 화장실에서 그때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을 그저 하루의 시작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사들은 그 순간이야말로 뇌와 심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대라고 말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 전략 모드로 들어가 있다가 깨어나면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너무 빠르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고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 뇌출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은 기상 직후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입니다. 자고 일어난 뒤에는 무조건 천천히 그리고 순서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3단계 일어나기 루틴입니다. 첫째, 눈을 떴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누운 채로 1분만 숨을 고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 다음엔 상체만 살짝 일으켜 앉으세요. 팔을 짚고 상반신만 세운 채 30초에서 1분 정도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급히 움직이면 머리가 핑 돌거나 손끝이 저릿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제야 천천히 두 발을 바닥에 내리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단계를 지키면 혈압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뇌로 가는 피도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바꿔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대 중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입니다. 아침에는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몸을 깨우는 신경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이때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배변 시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그야말로 압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화장실에서 쓰러지거나 실신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추운 겨울, 찬 타일 위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나오려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세요. 힘을 줄수록 뇌혈관에는 더 큰 부담이 갑니다. 만약 변이 너무 딱딱해서 배변이 힘드신 분들은 전날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반찬, 예를 들면 데친 미역이나 익힌 배추 같은 걸 꼭 드셔보세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풍 예방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상 직후엔 반드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땀을 조금씩 흘리고 피부를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은 둔해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기만 해도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혈전, 즉 핏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핏덩어리가 뇌로 가면 중풍,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다리로 가면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첫 번째 행동으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도 부담이 되니 피하시고요. 물은 23분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는 사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기, 화장실에서 무리하지 않기, 그리고 물 한 컵.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여러분의 아침은 훨씬 더 안전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 없이도 할 수 있는 중풍 예방법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중풍 환자를 지켜본 한의사로서 경험이 담긴 중풍 예방 5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두안, 머리는 시원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인데요. 이 뇌는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밤에 체온이 오를 때 머리에 열이 몰리면 뇌혈관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시원한 베개를 사용하고 낮에는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으로 머리 쪽 열을 잘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 냉찜질처럼 너무 차가운 자극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복온, 즉 배는 따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배 속에는 위장과 장, 그리고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차가워지면 소화가 안 되고 장운동이 느려지고 자율신경도 흐트러지면서 결국 혈압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더워도 배는 꼭 덮고 주무시라고요. 세 번째는 조결,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가 바로 발인데요. 그만큼 혈액이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로 가는 혈류가 더 느려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손보다도 발이 더 차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리 더워도 발만큼은 따뜻하게 하세요. 수면 양말도 좋고 밤에 족욕 한번 하시면 뇌가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귓볼 지압입니다. 귀는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다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귀의 끝부분인 귓불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쪽 귓불을 30초 정도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보세요. 어지럼증이 있을 때 혹은 마음이 불안할 때 하면 특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끝 지압입니다. 우리 손에는 뇌와 연결된 중요한 자극점이 많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손바닥 가운데, 그리고 손끝을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류 흐름이 개선되고 신호 전달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두세 번 텔레비전 보시면서나 누워서 쉬실 때 하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5가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죠. 그런데 이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하게, 발은 더 따뜻하게. 그리고 귀와 손끝 하루 한두 번만 눌러보세요. 그게 바로 중풍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한 번씩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뇌졸중 자가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단 5분이면 됩니다. 이건 진료실에서 제가 어르신들께 꼭 드리는 생활 처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어지럼증 확인입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5걸음만 걸어보세요. 혹시 중심이 흔들리거나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뇌혈류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딸꾹질 확인입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딸꾹질이 계속된다면 그냥 속이 탈났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48시간 이상 이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 점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기억이 자주 끊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세요. 오늘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점심으로 뭘 드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기억의 흐름이 자주 끊기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등 맥박 체크입니다. 양쪽 발등을 번갈아 눌러보세요. 양쪽 다 맥박이 잘 느껴져야 합니다. 한쪽만 유난히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초혈관이 막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병원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해요. 마지막 5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중풍 예방 5계명, 바로 그것을 실천하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 발은 따뜻했나? 귓불 지압했나? 따뜻한 차 한 잔 챙겨 마셨나? 이 작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뇌는 안심하고 혈관은 살아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5분 그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법입니다.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작은 실천을 매일 쌓아간다면 중풍은 피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내 몸은 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키는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